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와 질의응답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금리 결정과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방금 했던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브리핑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시장이 지배적으로 좀 전망했던 것처럼 이번 달에도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은은 현재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물가 또 성장 전망 경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인상 필요성을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역시나 한은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가장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은의 설립 목적 또 제1의 정책 목표가 바로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좀 대외 변수가 더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가가 이번에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또다시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올해 7월에 2.3%까지 떨어졌다가 8월과 9월에는 이제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이 경로가 크게 벗어난 모습은 아닙니다. 네. 또 한은은 이달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해서 연말쯤에는 다시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만 보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요인은 적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요인 말고도 경기 둔화의 측면 역시도 물가를 금리를 좀 동결하게 된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상반기에는 부진해도 하반기에는 나아진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저하고를 이룰 거다. 이게 정부나 한은이 계속해서 견지하는 입장인데요. 그랬죠. 최근에 뚜렷한 소비 위축세를 보면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데다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쪽의 수요 또 반도체 경기 불황도 불안 요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위축 또 이자 부담 가중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 요인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측면을 본다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의 금리 수준이 과연 긴축적인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원달러 환율 상승세 이걸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맞긴 하죠. 예. 하지만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때문인데 금리를 더 올린다고 가계부채가 더 줄어들까?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한은은 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외 변수들 이것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한은은 이제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주요하게 참고를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뛴 데다가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 등에 따른 경기 불안까지 고려하면 미국도 연내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에서 쉽사리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한은도 선제적으로 올릴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여전히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상의 여지,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총재가 하기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파적 동결이었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한은은 올해 2월부터 금리를 계속 동결해 오면서도 언제든 추가 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파적 태도를 계속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서 이제 기자와의 Q&A 시간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면 예. 기조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추세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 그러니까 2% 안팎에 수렴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원래는 내년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8월 전망에서도 내년 말에는 지금 이제 9월에 상승률이 3.7%였는데 이게 내년 말에는 2%대 초반까지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사태를 예단하기가 어려워져서 이 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내년 말 이후로 조금 더 늘어질 수 있겠다, 늘어날 수 있겠다, 연장될 수 있겠다 얘기를 했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한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의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